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몇 달 만이죠? 뭐 인기가 있어야 예. 살지. 네. 자, 이번에는 저희 염성원 팀장님이 쓴 이 나의 첫 금리 공부 이 책을 주제로 여러 차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외환보유고가 많다는 것은 과연 자랑거리일까? 보통 이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그 헤드라인에도 외환보유고가 늘었다, 줄었다, 뭐 줄면 뭐 미익이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당연히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자랑거리일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요거 한번 잠깐만 짚고 좀 얘기하면 네. 외환보유고 많으면 또 많다고 기사 나오고 뭐 되게 뭐 그렇죠. 잘한 일인 것처럼 나오고 심지어 정부도 그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근데 외환보유고가 왜 쌓이는지 생각해야 돼요. 외환보유고가 쌓인다는 얘기가 어떤 식으로 이게 형성이 되냐면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예. 해외 수출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도 그럼 뭔가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차액. 예. 그러니까 수출을 더 많이 했는데 수입은 그거보단 덜 했어. 덜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외화를 벌어오는 거죠. 외화를 벌어왔으니까요. 예. 근데 우리나라 안에 달러가 막 많이 있어요. 많이 근데 있다. 예,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달러를 우리나라 안에서는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쓰죠. 어쨌든 뭐 그 예. 후진국도 아니고 그렇죠. 뭐 달러로 뭐 시장에서 결제를 한다거나 뭐 백화점에서 결제를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뭐 투자를 하거나 그렇죠. 뭐 물건을 사거나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은 하는 거죠. 경상수지 흑자가 나오면은 그 흑자 금액만큼 이 나라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리가 요 없다. 금액만큼 어떤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달러를 가지고 하다못해 뭐 일단 이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죠. 예, 그냥 달러 지폐를 예. 들고 있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일단 뭐 만약에 미국채를 샀어요. 미국채를 샀다. 예, 뭐 우리나라 뭐 금융기관이 샀든 예. 아니면은 뭐 그 수출 많이 한 기업이 샀든 미국채를 샀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화가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빠져나갔다. 예. 근데 이게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돈이 놀면 안 되니까 그러네요. 뭔가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자본 수지가 적자가 되는 거예요. 적자가 된다. 예. 근데 우리나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나라 웬만하면 경상수지가 흑자예요. 자, 그쵸? 수출을 많이 하는 그렇죠. 나라니까요. 예. 경상수지가 웬만하면 항상 흑자인데 흑자다. 외국의 원자재 도입해서 부가가치 만들어서 하니까 수입한 예, 금액보다 기본적으로 수출한 금액이 더 많을 흑자일 수밖에 가능성이 없죠. 큰 거네요. 그쵸, 그죠. 예. 근데 그러면은 그로 인해 생긴 달러가 자본수지 적자로 서로 이렇게 퉁이 쳐지면 되는데 퉁. 예. 상계? 법률용어는 전문 상계. 상계. 전문 용어.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법과 우리나라는 금융의 결합이네요. 그쵸. 상계. 예. 어떻게 어떤 데 일이 실제로 발생하냐면 자본수지도 흑자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자본수지가 예. 적자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막 사요. 많이 사죠. 예. 그러면은 또 외화가 우리나라에 또 또 들어왔잖아요. 들어온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해외 주식을 많이 사거나 아니면 해외 채권을 많이 사거나 요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들어온 돈보다 더 많이 밖으로 내보내야 나가야 자본수지가 적자가 되는 거고 예. 경상수지 흑자와 이렇게 상계가 돼가지고 이 나라의 외화가 딱 스퀘어가 돼가 없어지게 되는 스퀘어. 거죠. 상계가 된다. 예, 완전히 그냥 제로 상태를 만들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예. 상식이랑 약간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또 해외 주식도 우리 많이 해외 투자가 많이 투자받고 들어오면 좋다. 좋다. 막연히 좋다. 막연히 좋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않다. 뭔가 자본수지가 적자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적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적자 안 해르겠죠. 예. 근데 그냥 이건 투자거든요. 투자다. 예. 근데 경상수지도 흑자, 자본수지도 흑자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에 달러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엄청 많이 쌓이고 예. 그게 그러면- 운용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운용을 덜 한 거지. 밖으로 덜한 덜 거죠. 그만큼 내보냈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 나라의 달러가 계속 가만히 놀아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원화로 바꾸려고 하겠죠. 음, 그러면은 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원화로 바꾸려고 한다. 네. 그만큼 원화의 가치, 원화를 많이 살려고 하면 원화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환율은 떨어진다. 그렇죠. 떨어져야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행동을 하겠어요? 외환보유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버린다? 왜냐하면 계속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만 하니까 네. 누군가가 그거를 이 각 달러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받아줘야 네, 돼요. 그 원화를 그렇죠. 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시장이 가만 냅두면은 계속 원화가 강해질 거기 때문에 네. 국가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뭐 통환채를 발행하든 국채를 발행하든 해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계속 시중에 있는 달러를 걷어들이는 겁니다. 걷어들인다. 그렇게 해서 그 달러 가지고 뭐 하겠어요? 미국채를 사겠죠. 미국 아니면 돈다. 유럽에 있는 국채를 사겠죠. 그게 뭐다? 외환보유고예요. 외환보유고다. 외환보유고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불균형의 사물이 된다는 거예요.
다 흑자, 수출로도 흑자, 자본 수지도 흑자가 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는 유동성을 국가에서 거두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많은 게 그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경상수지가 흑자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요. 많이 했다. 주식도 사고 많이 하고. 해외에 요즘도 공장도 많이 사죠. 만들고 해외 주식 그렇죠. 많이 우리 사죠. 지금은 많이 네. 사죠. 지금 그래서 옛날만큼 외환 보유고가 팍팍 안 늘어나요. 우리나라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이 있으니까 하니까. 꼭 그게 네. 개인들뿐만 아니라 뭐 국가에서 많이 네, 하고. 뭐 국가에서 그러니까 뭐 네. 국민연금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일반 금융기관들도 많이 네. 투자하고 뭐 이런 거 해외 부동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샀잖아요. 있죠. 그렇게 해서 막 바깥에 투자를 많이 해놔요. 외환보유고는 많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했으면 계속 스퀘어가 되니까 외환보유고가 그렇죠. 많이 없겠죠. 예. 이 상황에서 어떤 또다시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IMF처럼. 위기가 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이게 나쁜 거냐? 외환보유고는 없는데 민간이 투자한 해외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외국 어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딱 오면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팔고 나가죠. 무조건 팔겠죠. 예. 유동성이 좋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막 팔고 나가요. 그러면은 환율이 아무래도 막 오르려고 할 거예요. 벌써 저기 파업하니까. 구경꾼들이 벌써 나와 있네요. 아니에요. 아니군요.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사라지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그렇죠. 막 주식을 팔아요. 그럼 우리도 무슨 행동을 하면 돼요? 우리도 해외 투자 되게 많이 했잖아요. 계속 자본수지 적자를 냈으면 똑같이 팔아버리면 되는 팔아버리고 거예요. 그 외환을 또 땡겨올 수 보면 있네요.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외환위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외환보유고를 국가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민간이 많이 갖고 있어도 갖고 있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고 있는 주식보다 예. 우리가 바깥에 들고 있는 주식이 더 많으면 많으면 상계 친 다음에 외국인이 아무리 팔아도 우리도 가서 많이 갖다 팔 그렇죠. 거니까 예. 환율이 많이 안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거를 그런 굳이 방법이군요. 굳이 그거를 한국은행 재정부가 관리를 하면서 외환보유고로 되어 있으면 예. 외국인이 막 주식을 팔고 나갈 때 외환보유고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막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 주는 거죠. 갖고 그렇죠. 있는 미국 채를 막 팔아가지고 원화로 막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환보유고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시그널 자체가 어떤 시그널이 되나요? 안 좋은 시그널이 되는 아, 거예요. 그럴 수 외환보유고가 있네요. 급격히 감소하고 네, 있다. 감소하고 세계적 있다. 금융위기로 한국은 또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네요.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악순환이 거예요. 될 수 있네요. 차라리 민간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